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비어가는 옛 도심이래요. 중대형 24.2%, 2013년 이후로 최고의 공실이래요. 지방은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금 2,750만 원 투자해서 월세 쭉 받다가 6억 5천에 매각한 거죠. 괜찮죠? 괜찮죠? 그럼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상가 투자, 월세 투자. 우리가 보면은 이 월세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로망이 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요즘에 알짜로 투자하시는 분들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허경환입니다. 의외 재력가 1위, 8시역 건물주, 월세 수입 2천만 원. 나에게 월세가 2천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야, 누워가지고 그냥 이 느낌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후 대비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그 어떤 투자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연끌한 상가 텅텅, 노후 대비커녕 한 달에 마이너스 200만 원이래요. 이러면 완전 죽고 싶죠. 완전히 미칠 것 같죠. 이 퇴직금을 넣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내가 평생 회사를 다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나이가 가진 모든 돈, 퇴직금을 가지고 상가를 삽니다. 분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매입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한 달에 200만 원 나온다는 소리 듣고 무작정 사는 거죠. 투자를 하면서 모르고 한다는 묻지마 투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특히나 문제가 되는 상가는 어떤 상가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지방상가예요. 지방상가. 와. 그러면 왜 이 지방상가가 공실폭탄으로 망해갈까요? 지방상가를 딱 검색하면요, 나오는 게 공실폭탄이에요. 60% 70%가 공실이래. 왜 그런 거죠?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유를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투자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립니다. 동구민만 몰랐던 상가 투자, 아니 동구민만 알았던 상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상가 투자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지방상가예요. 지방상가. 고금리 고물가의 텅 빈 옛 도심 상가. 이 경남 뉴스에서 말하는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요, 바로 경남 진주시입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바로 시내였어요. 시내. 야, 여기는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경남 거제에는 맥도날드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진주에 가서 맥도날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시내가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비어가는 옛 도심이래요. 중대형 24.2%, 2014년 이후로 최고의 공실이래요. 지금 보면은 경남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남 평균이 14.4%고요. 거제 옥포동. 경남 거제 옥포동이 제가 살았던 동네거든요. 15년 동안, 16년 동안 살았던 곳이 바로 옥포동인데 눈물 납니다. 눈물 나. 그래서 공실률이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임대료가 예전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번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임대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홍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료가 높은 데는 평당 100만 원 합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야, 너희는 평당 100만 원밖에 임대료 안 나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전만큼 많이 낮췄대. 그런데 왜 공실이냐고. 왜 공실이냐고. 지방은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투자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해놓고 우리 아버지는 공부 안 했지 왜? 생각 드는 거죠. 지방은 지속적으로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첫 번째로 이거 봅니다. 상권 이동. 자, 여기 보면은 뭐가 있죠? 이게 뭐죠, 이게? 전부 다 이게? 예, 이런데 뭐예요? 이런 게 뭐예요, 이런 데가? 나대지가 있죠, 나대지. 쉽게 말하면 땅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좀 비싸졌네. 그럼 일로 가야겠다. 야, 여기 야. 진짜. 여기 땅 줘봐. 진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었지만은 혁신도시 생겼죠. 초전동 생겼죠. 평고동 생겼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이쪽에 이 시내에 살다가도 새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또 혁신도시래. 광고 얼마나 했겠어?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지금 분위기 이렇습니다. 지금 코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공실입니다. 공실. 그런데 딱 봐도 별로 걷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남동이나 성수동 같이 약간 좀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나, 감성이 있나 그러면 걷고 싶어. 하지만은 지금 이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안 갈래. 여기 안 가.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CGV 쳤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 있죠. 아파트 잘 돼 있죠. 그다음에 잘 이제 꾸며놨죠, 상가를. 수변 있죠. 자, 이런 곳이에요. 번화상 상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와서 소비하고 또 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진주에 좋은 브랜드가 많은 건가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새 아파트가 생기고 신도시가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계셨던 분들, 어르신분들은 옮기지 않아요. 근데 굳이 뭐 하려고 하노? 너그 가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더 좋아질 수 없다라는 거죠. 상권이라는 것은, 그죠? 소비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볼게요. 20대, 30대, 60대. 어떤 수요가 많아야지만이 우리는 이 상권이 좋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까요? 야, 당연히 20대지. 당연히 30대지. 왜? 돈을 쓰는 수요층이잖아요. 20대, 30대는. 30대 되면 결혼도 해야 되죠. 데이트도 해야 되죠. 아이도 낳아야 되죠. 아이 놓으면 소비 또 해야 되죠. 60대는 어떻게 되죠? 7시 반 되면 식사 다 끝나시고 이제 TV 좀 보시다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10시 되고 막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충무동이거든요. 충무동. 여기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거 인구가 33,000이고 남성, 여성인데 이 20대의 비중이 완벽하게 높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20대 남성들이 1인 거주가 많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점심은 해먹는다, 사먹는다? 그렇죠. 사먹는다. 충무공동은 20대 남녀가 6,700명, 6,400명 있습니다. 30대도 3,000명 이상 있어요. 자, 그리고 60대를 보니까 1,300명, 1,500명. 둘이 합쳐도 2,8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내라 그랬잖아요. 성북동을 보니까 자, 20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만큼 갔는데 옆으로 갔어. 60대로 많이 갔죠, 이렇게. 많이 갔는데 자, 여기는 10,000명 살아. 아까 충무공동에 3분의 1 사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60대가 많대요. 1인 가구도 많대. 우리 할머니 세대 분들은 혼자 계시면은 시켜 드시나요? 아니에요. 배달의 민족이 뭔지도 몰라요. 뭐라고 무슨 민족 이러고 있죠. 그리고 보니까 아까 이제 역전됐죠. 20대가 1,600, 1,400명, 3,0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30대 여성 남성은요 645명, 524명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없어. 그런데 60대의 비율이 엄청납니다. 4,000명, 5,000명은 된다는 거예요. 5,000명.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는 젊은 사람들 20대에서 30대가 6,000명 이상 있는 거고 여기는 60대가 5,000명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 상권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이어진 거지만은 상주 수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여기에 진득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많아야지만이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진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LH를 갖다가 그냥 꼽아놨잖아요. 이렇게. 정부에서 야 너희 여기 살아! 지방 발령 받아! 해가지고 저희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진주혁신도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진주혁신도시 지방 이전 기간 37%가 주말 부부래. 그러면은 여기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상권이라는 것은 월화수목금토일 돌아갔을 때 제일 좋긴 합니다. 아니면은 평일만이라도 정말 바짝 돌아가야 돼. 월화수목금이라도 엄청나게 많은 회전이 돼야 되는데 4박 5일 혁신도시 주말엔 서울행이라는 게 많다라는 거죠. 업무가 끝난 금요일 오후에 경남 진주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에 대형 버스가 수십 대가 줄 서서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족과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을 향하는 직장인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상가를 매입할 때에는 주말에도 가가지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구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지방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요. 작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래요. 0.78. OECD 국가에 진짜 절반도 못 미친대요. 그래서 얘기 드리지만은 투자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안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방상가에서 다 실패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권 이동을 유심히 체크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신도시가 생겨? 그러면 체크해야지. 두 번째로는 주변 임대료 조사 꼼꼼하게 하게 해요. 내가 지금 이 상가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계산이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부동산 경매나 공매로 시세보다 낮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요즘에 포켓몬빵이 1,500원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내가 운 좋게 1,000원에 가져오는 거야, 포켓몬빵을. 야, 그러면 이거를 1,300원을 팔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는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기. 레버리지는 정말 잘 쓰면은 정말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고요. 잘못 쓰면은 훅 갑니다. 예. 그러니까는 현명한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섯 번째, 오랜 시간 보유보다는 세팅 후 매각하기. 이 5가지를 알고 내가 접근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든 투자하는 간에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간결하게 해볼게요. 간결하게. 성공하는 상가 투자 3가지 방법.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합리적인 월세, 그 다음에 주변 시세 확인,
세 번째로는 그래서 내가 돈 벌 수 있냐 없냐를 따져보기. 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상가가 있어요. 여기 상가가 나와 있습니다. 전용평수가 77평이에요. 그리고 감정 가격은 6억 5,400입니다. 이 상가를 기준으로 주변에 임대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임대료 조사 해보니까는 가격이 이렇게 나와요. 평당 46,000원, 41,000원, 46,000원. 아까 여기 나왔던 상가도 곧 상층부거든요. 상층부? 상층부에 있는 상가 임대료가 얼마죠? 평당 얼마예요 지금? 41,000원에서 46,000원까지 있죠? 야, 그러면 우리 이 위치는 얼마 정도 임대료 받을까요? 얼마 정도? 41,000원, 46,000원. 중간 하면은 42,000원에서 43,000원.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요 정도 받겠죠? 주변 시세 이러니까는. 어렵지 않잖아요. 요거에 평균하는 거죠, 평균. 그죠? 나오죠, 이렇게. 42,000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임대료 추정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죠? 예, 다른 거 아니죠? 평균 임대료 곱하기 실평수는 예상 월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얼마였죠? 실평수 77평. 그죠? 평균 임대료 42,000원. 그럼 곱하기 77 하면 얼마죠? 323만 4천원. 간단하잖아요. 그죠? 뭐 어렵나? 자, 그러면 아까 전에 6억 5,400만원짜리 상가를 저 아시는 분께서 얼마에 낙찰받았느냐? 낙찰가 5억 원이었고요. 대출 90% 받고요. 대출이자 130만원 되고요. 임대료 5,320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취득세 포함해서 2,750만원 들었고요. 한 달 순수익이 19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2,750만원을 투자해서 한 달 수입 190만원인 거예요. 야, 그럼 또 그러죠, 저한테. 야, 요즘에 금리 5%, 6% 아니야? 예, 그러면 이자 한 200만원 돼요, 200만원. 200만원 된다 하더라도 2,700만원 투자해가지고 한 달 월세 120만원 남습니다. 그럼 되죠. 그래서 이분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족장님 어떻게 하면 돼요? 팔아. 뭘 망설여. 한 달에 190만원 받아봤자 뭐 얼마나 부자 될 거라고. 우리 이거 다 팔고 2,700만원 투자해서 우리 얼마 벌나 보자 해서 이 상가 얼마 팔았냐? 6억 5천이가 팔았습니다. 그러면 투자금 2,750만원 투자해서 월세 쭉 받다가 6억 5천에 매각한 거죠. 괜찮죠? 괜찮죠? 예.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내가 리스크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야 될 포인트만 안다 그러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투자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딴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수강생분들이 투자를 하고 수익 냈던 경험담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분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염두하고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갑자기 생각나요. 제가 이거를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희 곧 상가 초급반 오픈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상가 투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상가 초급반 신청하시면 투자에 대한 신세계를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해 드리는 게 있죠. 관습 동행.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좋은 동료와 실행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